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 식사하셨나요? 네, 삶으시면 꼭 레드불 드시고.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킹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제품 만들기에 대해서 주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뭐 iOS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면 요즘 좀 핫한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그 목차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가 프로덕트 마켓 핏을 좀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까, 좀 실질적인 사례랑 제가 해왔던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제가 이 사례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일을 이전에 해왔고 어떤 회사들을 좀 운영을 했는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공감대가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앞에 돌리실 수 있으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겸 제 커리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음에는 여기 iOS 개발자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iOS 개발자로 제 그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그 광고 에이전시에서 iOS 디벨로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저는 이제 그 뉴욕에 있는 미국에서 했는데 이런 뉴욕을 상상하고 갔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약간 이런 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뉴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 제가 살고 있었었고요. 제가 미국에서 개발자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매니저거든요. 이 PM 분이셨는데, 이분한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너 진짜 한국 가고 싶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iOS 디벨로퍼라는 훌륭한 직업을 포기하고, 그 당시에 UX라는 키워드가 되게 뜨고 있었어요. 제가 2014, 15 뭐 이럴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런칭되고 나서 UX가 뜨고 있으니까 UX 커리어라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약간 머리 까지신 분이 저한테 와이어프레임도 가르쳐주고 UX도 가르쳐주고 해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창업을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부터 창업을 많이 시도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팀을 짜가지고 창업도 해보고 했는데, 시원하게 말아먹고 제 진짜 잔고예요. 제 진짜 잔고인데 마이너스 2,374.38달러인데 신용불량자가 될 뻔한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되게 좀 우울해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좀 잘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커리어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이뮤직 테이스트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혹시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BTS는 그래도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BTS가 잔치에서 공연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도시에서 BTS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면은 이 티켓이 몇 장이나 팔릴까를 수요를 예측해서 실제로 공연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는 BTS랑도 공연을 했고요, 엑소랑도 공연을 했고요. 제가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 얼굴 전부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혹시 다 엑소 구별을 할 줄 아세요? 네. 네. 여기까지 가능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포기했습니다. 네, NCT라고 20몇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10명 언저리 되는 회사여가지고 막 1년에 콘서트 4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망하겠다 싶었는데, 좀 지나니까 1년에 콘서트 200개씩 하고, 10명이던 조직이 100명 되고, 제가 나올 때 한 15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UX 디자인에서 제 롤도 프로덕트 매니저 되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그래봐야 이름만 그렇고 다 노예처럼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300만 정도 글로벌 유저를 했었고, 누적 투자가 300억 정도,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컴투스라는 회사에 매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저것 A to Z로 많이 해본 것 같지만,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희 약간 지금이랑 모습 좀 다르지만 갈려서 일하는 스타트업에서 흔한 일상. 그래서 제가 PM이랑 IR을 주로 했었었는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좀 공감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즐겨 했던 게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술 먹는 거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PM이 되면서 제일 좋아했던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창업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더비라는 회사에서 CEO로 일을 하면서 영어 관련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학습을 도와주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IT 쪽에서 왔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랑 뭐 팀빌딩을 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특이하다고 시장에서 PMF 얘기를 조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IR을 했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오는 일을 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의 주주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여러 회사들의 지표랑 재무지표를 다 까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감사하게도 얻을 수 있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IT 프로덕트로 사업을 하는 건 진짜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주주로 일하면서 망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 날아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지난 몇 년간.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이 어떤 건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좀 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PMF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좀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았을까, 제가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명언충이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안드레센 호로위츠, 세계에서 가장 큰 VC를 또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유일하게 중요한 게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거다. 아무래도 뭐 돈을 보는 사이드에 있으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분은 프로덕트를 되게 많이 보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PMF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통계 자료 좀 지겹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망한 이유 제일 뭐야 하면은 노 마켓이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다. 근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는 저희 이번 자금 부족이 또 1위가 되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캐시가 없어지는 회사들도 좀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 여기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품 개발을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 우리 뭐 스프린트도 돌리고 하다 보면, 제품 개발은 그냥 개발 피처 하고 하는 건데, 고객이 쓰게 하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건 진짜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으로 잠깐 다시 되돌아오면, 프로덕트 핏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편한 게 있으면 이 프로덕트가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핏이라고 하는 건 불편한 점을 서비스나 제품이 해결해 준다는 것 같은데, 마켓 핏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용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돈을 내거나 돈을 낼 의향이 있는가까지 저희가 봐야, 사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리 목적의 존재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MF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 조건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회사가 PMF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우리가 만든 제품을 좋아해줘가지고 자주 오래 사용해가지고 토탈 타임 스팬이 이렇게 늘어나는가, 사용하는 시간이 막 늘어나서 습관이 돼요. 그런 회사는 다 돈 벌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막 인스타그램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스케일업을 했을 때, 참 이게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왼쪽에 있는 거. 참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도 약간 민망하게 이게 참 어려운 구조여서 투자를 처음엔 받지만 언젠가는 또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회사가 성장해 나간다, 이런 게 참 어려운데, 보통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가운데 있는 모델이거나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려지면서 세 번째 모델로 투자 감축이나 구조조정이 된다거나 약간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도 저런 문제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을 했을 때, 회사가 커지고 고정비가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면서 수익이라고 하는 걸 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PMF를 맞추는 과정을 제가 하기도 어렵지만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스케일업을 해가며 매출과 이익을 내고 그걸 지속한다라고 하는 게 참 밥 아저씨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고군분투 하면서 몇 가지 찾은 약간의 조금의 어떤 뭐랄까 경험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약간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흔히들 유니콘 회사라고 하잖아요. 유니콘 회사가 있는데, 저는 오늘 오른쪽에 있는 저 화려하진 않지만 저렇게 지브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회사들이죠. 챗GPT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1억 명 유저 달성하고 시장에 빠르게 임팩트를 내고 있는 회사들, 유니콘 회사들
많이 있죠. 토스도 유니콘이고 그렇게 VC 분들이나 대표 분들이 좋아하는 이 제이커브, 그놈의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트리플 트리플 더블 더블을 달성해 나가는 회사들을 유니콘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PMF를 맞췄다고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해외에 있는 회사고 위워크 리모틀리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 리모트 워크로 일하는 어떤 그 잡 포스팅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등재를 해주는데, 저렇게 노란색으로 피처드가 되려면은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근데 월 방문자 수가 18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연 매출이 지금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를 한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네, 한 명이 50억. 약간 봉이 김선달 말이 보이네. 부러워가지고. 네, 봉이 김선달식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어떤 뾰족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이익을 내고 스케일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돈을 계속 벌고 있는 회사. 네, 그래서 저 자리 하나가 일주일에 10만 원짜리 땅인 거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오늘 뭐 다른 정의들도 있지만 오늘 저희 컨퍼런스에서는 이걸 저희 지브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회사인데요. 두 번째 회사도 미국에 있는 회사고 사이버리즈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 에이전시들 있잖아요. 에이전시들이라고 하면 뭐 마케팅 에이전시도 있고 개발 에이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에이전시 분들이 계신데, 이 에이전시 분들한테 딱 이런 자료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월에 25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어떤 거냐면, 지금 딱 투자를 받은 회사들 있잖아요. 딱 투자를 받으면은 인력을 확장하거나 마케팅을 해야 되거나 뭐 개발을 확장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 CEO 막 이메일이나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월에 25만 원 받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좀 이렇게 페인 포인트를 잘 잡은 다음에 이거를 아주 스케일업 하지 않더라도 막 스케일업 해가지고 내가 미국 전역을 다 먹겠어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영업이익을 좀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회사는 한국 회사죠.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알람이라는 회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초반에 이 회사 벽에 가면은 온갖 디바이스들 다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벽면에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7천만 명 다운로드 돼서 멤버십으로 돈을 매출액 200억인데 거의 이제 영업이익이 50%가 넘어가는 대단한 성적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PMF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뭔가 다 토스 직방처럼 이렇게 플랫폼으로 한국을 다 먹어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도 지브라가 되어서 영업이익을 내는 게 요즘은 좀 더 먹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까 목차에 있었던 1, 2, 3번인데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무래도 제가 UX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관찰과 행동을 통해서 관찰과 행동을 잘 발견을 해가지고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한 어떤 단서를 찾아보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하고 그것을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실험할 때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연 회사입니다. 이거는 공연 회사고 지금 현재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컴투스 인수가 된 이후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공연장에 많이 따라갔거든요. 제가 UX 디자이너를 하러. 이 공연은 지코 아세요? 지코라는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예요. 그러니까 블락비라는 그룹에.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코를 보고 울지 않거든요.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지코를 보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저렇게 왜 우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걸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돈을 버는 제품을 만들 텐데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팬미팅도 많이 가고 아이돌 팬사인회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저희가 항상 그 회사의 문제점이 어떤 거였냐면, 그 공연으로 돈을 버는데 공연 한 번 잘못하면은 그 회사가 하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공연은 되게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인데, 저희가 공연만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나 이거 공연 보고 싶어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텐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부끄럽게도 별로 신경을 아예 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공연이라고 하는 건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어떤 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거의 에어비앤비 같은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뭔가 들어올 만한 건덕지가 없을까 하다가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근데 항상 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관찰한 거를 프로덕트에 이렇게 녹여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하고 개발하는데 되게 짧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국이 오빠 사랑해요 뭐 이런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어떤 피처를 되게 빠르게 실험을 해봤는데 한 달 만에 한 100만 개가 왔어요, 메시지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좋았던 거는 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서도 좋지만 사용자들이 뭔가 할 거리가 생기니까 리텐션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국이 오빠 사랑해요, 정국이 오빠 뭐예요? 정국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텐션이 되게 높아졌고 그런 카드들을 모아서 저희랑 공연하는 아이돌분들을 저희 회사로 모셔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하면은 또 애퀴지션이라고 하죠. 별로 뭐 마케팅비 안 들여도 저희 회사 프로덕트로 계속 사인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어떤 그 허들을 많이 땡긴 거죠.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팬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끝에 극단의 전환에 앞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회사가 막 매출은 성장을 했는데 뭐 오프라인 콘서트라고 하는 게 사실 코로나 때 가장 직격탄을 많이 받았던 비즈니스여가지고 그때 저희가 인원 감축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제가 여기에 함께 하지는 못했었지만 이 회사에서 공연 이외에 많은 매출 전환 요소들을 중간에 많이 깔았어요. 그러니까 공연은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뭐 굿즈를 판다거나 포토카드를 판다거나 팬미팅을 한다거나 펀딩을 한다거나 이런 매출 전환 요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 때 늘었어요. 그리고 독자 전환 후에 컴투스에 매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레슨런을 하자면은 사용자들을 진짜로 관찰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은 이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클로 삼아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할수록 매출이랑 리텐션이랑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표들을 좀 올릴 수 있는 무조건 올라가진 않지만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하 모먼트를 빠르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꼭지입니다. 아하 모먼트가 어떤 순간인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사용자가 가치를 느껴가지고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 순간을 저희가 아하 모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일주일 내에 10명의 친구를 추가를 하면은 피드에 친구들의 소식이 막 뜨니까 더 이상 페이스북을 뜨지 않더라. 그리고 뭐 슬랙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의 팔로워, 우리의 야근의 주적이죠. 슬랙은 팀 내에 2,000개의 메시지가 쌓이니까 팀 이 플랜을 계속 유지하더라. 이런 지점들을 리텐션된 사용자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량적인 지점을 찾은 거죠. 아하 모먼트. 정성적으로도 와 슬랙 이렇게 뭐 메시지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한 건 뭐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좀 앞단으로 사용자 여정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좀 비즈니스에서도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워크플로우 매니저로 일을 했고 지금 이제 시리즈 A 단계에 있고 제가 주주로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물류회사예요. 물류회사 당일 배송을 하는 지그재그한 무신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당일 배송을 담당해주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적으로 그 페인 포인트를 찾았던 거는 대한통운이나 일반적인 그 택배 회사들은 여러 번 화물 기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 상품 분류라고 하는 과정이 4번 정도 일어나요. 거기서 기사님들 맨날 찾아가지고 다시 싣고 또 그냥 갖다 그냥 덤핑해놓고 거기서 또 찾고 막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그 상품 분류 과정을 그냥 한 번으로 그냥 찍으면 이건 강남 가는 거, 이거는 은평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배송 지연이나 이런 게 제일 그 VOC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단으로 땡긴 비즈니스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초기 멤버였고 지금은 이제 보넨딜스 파트너사인 회사인데 여기도 기존에 뭐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포켓몬 카드나 경매를 하는 거예요. 레고나 뭐 조던이나 이런 것들을 경매를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두 회사 모두 다 최근에 한 몇십억 정도씩 투자를 받았거든요. 되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왜 효과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는 그 구매를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한 일주일 정도 보통 걸리는데 그거를 저희가 앞단으로 당겨가지고 야, 이 포켓몬 카드 바로 살려면은 그냥 비딩 걸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3만 원에 산다 이런 과정이 30초 안에 걸리니까 리텐션도 굉장히 높고 재구매율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사용자 여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이거를 압축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안에서도 제일 처음에 사용자들이 우리를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만나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빨리 밸류를 찾아서 아하 모먼트라는 걸 느끼게 돼야지. 저 왼쪽에 보면 이밸류에이팅 유저라고 하는 게 이걸 이렇게 야 너희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하는 어떤 눈에서 와 이거 진짜 좋은데? 라고 하는 순간 액티베이티드 활성화된 유저가 된다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하 모먼트를 당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시도해봤던 것들 사례들을 몇 가지 공유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 칸바, 뭐 망고 보드도 있고 요즘 그죠? 미리 캔버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캔바도 10조가 넘는 회사잖아요. 그죠? 이 회사에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용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 회사에서 들어올 때 내가 검색을 해서 들어오겠죠. 로고 만들기로 들어오고 하면 아니면 유튜브 썸네일 만들게 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랜딩 페이지가 다 있어요. 카드 뉴스 만들기 랜딩 페이지 한 제가 수십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별로 다 SEO 검색 엔진이 다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돼 있어서 사용자 의도에 맞는 랜딩 페이지로 가니까 내가 검색한 의도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니까 액티베이션이 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아하 모먼트를 또 앞단으로 당긴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캔바가 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디폴트 값을 줘가지고 사용자들이 원래는 뭐 유튜브 썸네일 만들려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의 과정을 확 단축해주니까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빨리 유튜브 썸네일 만들 수 있다고를 느끼니까 재방문과 어떤 멤버십에 대한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 다음 사례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샤워기 그 헤드를 파는 회사예요. 졸리라고 하는. 네, 이 회사가 대단한 거는 2011년에 창업했는데 2012년에 매출 50억에 올해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엄청 빠른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매출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나 보니까 온보딩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구매 전에 우편 번호를 넣어요. 실제로 이거 제가 아까 살던 안 좋은 동네 있죠. 거기 동네에 우편 번호를 넣어봤거든요. 이 에시드 당연히 안 좋겠죠. 산이 일반보다 900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좋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머리 다 빠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매 전에 우편 번호를 넣으면은 수질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와 씨, 내 머리 다 빠지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바로 구매 전환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게 빠르게 매출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완전히 뭐 이렇게 아하 모먼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네이버의 이게 스몰 피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정립하고 웹툰 많이 보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지난달 멤버십 회원이었다면 19,831원 적립 받으셨을 텐데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런 걸 써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얻는 것보다는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더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손실 편향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이버 멤버십이라고 하는 어떤 혜택을 빨리 받아가서 이 네이버 생태계에 락인을 시키려는 어떤 의도로 보여져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아하 모먼트 네이버 멤버십의 아하 모먼트를 빠르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전환 요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아하 모먼트를 사용자 여정에서 앞단으로 시계열상으로 최대한 빨리 느끼게 할 수 있으면은 사용자들이 한 번 더 되돌아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세 번째 내용도 그거랑 이어지는 거죠. 사실 아하 모먼트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리텐션이 올라가잖아요. 사용자가 제품의 가치를 느끼면 리텐션이 올라가게 되는데, 리텐션 관련해서도 제가 몇 가지 시도했던 방법들이나 어떤 주요 자료들, 통계 자료를 좀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래프를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유명해진 게 포스의 이승건 대표님 캐런 캐퍼시티라는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초록색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 사용자가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쭉 빠져가지고 20일 뒤에 이제 활성화 사용자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인데, 프로덕트 A 초록 파란색 제품 같은 경우는 10일이 지나도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활성화 유저가 50%, 100명 들었으면 50명 정도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가니까 이거는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덕트 마켓핏을 맞춘 어떤 신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텐션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iOS 생태계는 아니지만 사실 생태계 두 개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400만 앱이 많이 있잖아요. 500만 개 이렇게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그래프죠.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에버리지 리텐션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유저들이 앱을 깔자 말자 거의 다 이제 활성화 유저가 다 빠져버리게 되기도 하고, 9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액티브된 유저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자료가 조금 더 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탑 10 어떤 앱의 그래프와 탑 5,000 앱의 그래프까지 이제 티어별로 나눈 건데, 탑 5,000 그래프도 사실 0.12%에 달하는 되게 상위 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꺾이는 구간을 보면은 초반에 하루 3일 이럴 때 가장 많은 액티브 유저가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탑 10 앱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앱들이겠죠. 그래서 저 Y축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번의 내용이랑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초기의 핵심 가치를 온보딩에서든 회원가입에서든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든 활성화 비율을 이제 높게 하려면 그 아하 모먼트를 만나던, 아니면 이게 이런 가치를 주는 제품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거를 빨리 경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텐션 관련해서는 좀 이번과 다른 전략적으로 이제 좀 정량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면은, 요 다음 그래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리텐션 그래프인데 줌이라는 회사의 리텐션 그래프예요. 줌이라는 회사의 이게 완벽하게 이제 줌 회사의 데이터 그래프는 아니지만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4D28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저 4라는 숫자는 횟수고 D는 우리 줌 많이 쓰잖아요. 부킹을 한, 내가 호스트로서 회의를 열었다는 뜻이고, 28은 28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회의를 한 번 연 사람은 가장 아래에 있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이 평행선, 그 수평선은 플래토라고 저희가 해서 4D28, 그러니까 4번을 호스팅을 한 사람들은 저런 리텐션이 좀 건강해 보이는 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하 모먼트를 빨리 경험하게 하려면은 앞에 이제 나왔던 회사들처럼 저런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한 번 호스팅을 한 유저들이 4번 호스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초점을 맞춰서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은 리텐션 그래프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회사의 그로스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 코호트라고 하죠. 저희가 동일한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유저들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좀 실험을 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번 부킹한 유저들은 계속해서 되돌아오더라.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28일 동안, 한 달 동안 4번 그 리핀하는 거 있죠. 이미지 저장하는 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되돌아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일단 헤비 매트릭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가치를 느끼고 습관화가 된 이런 어떤 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 코호트를 찾아서 확장시키는 실험들을 여러 개 해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40, 50대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이하게도. 그리고 지금 이제 페이드 유저가 한 15,000명
저희도 약간 지브라를 추구하는 편이어서 이제 페이드 유저 15,000에서 이제 2만 정도 가고 있고 한 30일 정도 리텐션 그래도 50% 되는 되게 건강한 어떤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코호트를 찾아봤더니 퀴즈를 저희는 학습 앱이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는 주 1회 한 문제 이상 푸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리텐션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든 뭐 어르고 달래든 뭐 이렇게 푸시를 보내든 알람을 보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 1회 한 문제 이상 푸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저희 리텐션이 조금씩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저희가 리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좀 삽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들 공유드리자면 하나는 방법은 훅 모델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인데 이 훅 모델이라고 하는 건 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단계가 리워드, 그냥 보상을 주는 건데 가변적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변적 보상에는 이 닥터 스키너 박사라는 분이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좀 불쌍하긴 하죠.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얘가 누를 때마다 모의가 나올 때는 배고프면 눌렀는데 얘가 랜덤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하니까 자기 다치는 줄도 모르고 막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인 게 행동을 중독시키는구나 라고 해서 토스에서 좀 그래도 가장 성공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랜덤 주식 리워드가 있는데 이 리워드의 성적이 2달 동안 300만 개 신규 계좌 수에 1년 만에 MAU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 페이 같은 거 10원짜리 얼마 안 나오는데 계속 눌러보잖아요. 네, 그런 게 랜덤하게 어떤 리워드에 저희가 중독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랜덤하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 것도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랜덤하게 리워드 주는 거 이외에도 저희는 이제 팬시한 어떤 채팅방 같은 거 직접 만들지 않고 오픈 채팅방에 15,000원 넣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랜덤한 리워드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런 소셜 프루프를 이용하기도 해요. 소셜 프루프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약간 비교되는 그런 거잖아요. 리뷰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거를 저희가 영어 학습 앱인데 사용자분들의 평균 사용 시간이 5분인 거예요. 5분을 하루에 영어 공부해서 영어를 잘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의 이렇게 탑10 유저를 보여주는 어떤 피처를 되게 빠르게 런칭을 해봤는데 1등이 4시간이에요. 4시간. 나는 2분 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그러니까 차이가 한 몇백 배 나니까 저거를 런칭한 순간 5분에서 15분이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한 걸 보면 내가 따라가고 싶은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거는 내가 여기 기록이 쌓여서 내가 공부한 것들이 이 서비스에서 쌓인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면은 이 서비스를 떠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들 효과를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노션에서는 반대로 사용자들 유입할 때 에버노트나 원노트에 쌓여있는 어떤 인베스트먼트를 없애기 위해서 원클릭으로 내가 다 이동시켜줄게 이런 전략을 썼었었죠. 네, 그래서 사실 다 항상 워킹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니까 리텐션이 진짜 조금씩 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한번 안 써보신 부분이 있다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관찰과 행동을 통해서 클루 찾는 거, 그리고 아하 모먼트를 시계열적으로 당기는 거, 그리고 코호트를 리텐션이 높은 코호트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행동 경제학 어떤 가설들 테스트해보는 것들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유니콘이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한다면 지브라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지표가 좋은 회사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Q&A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저한테 제가 만약에 틀렸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제 인스타에 DM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커피집 하거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 오는데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만들기 발표를 담당해주신 킹호님께 다시 한번 박수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시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